가격 상승 고점에서 이전 양봉을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 음봉이 출현하고 가격이 크게 내려갔죠. 여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긴 밑꼬리를 만들며 가격을 다시 여기까지 회복시켰네요. 퀴즈입니다. 그 다음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력한 밑꼬리의 힘으로 일단 양봉이 나왔네요. 그 다음은 몸통 두께가 점점 좁아지고 꼬리의 길이는 더욱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꼬리의 길이는 여전히 길지만 계속 음봉이네요. 계속해서 꼬리가 길다 보니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강력한 양봉이 나오면서 전 구간을 뚫어버립니다. 캔들 차트가 개발된 지 이미 100년이 넘었고 이 긴 시간 동안 시장은 캔들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자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수준의 노력을 퍼부어 왔습니다. 무려 100년 동안 말이죠. 그 결과 캔들을 해석하는 답안지가 나왔어요. 문제는 답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답안지를 공부하려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기회겠죠. 그들이 답을 외면하는 동안 우리는 바로 써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캔들 모양을 공부하려 해도 분량이 너무 많죠. 네, 딱 3개만 알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3개만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형태가 나와도 다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이로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이나 RSI 같은 보조지표에는 익숙하지만 막상 캔들 분석에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나서 결국 타점을 잡아내는 마지막 결정 기준이 바로 캔들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캔들 분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들 너무 어렵게만 접근했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트레이딩 전략에 대한 문의가 참 많아서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전략은 크게 두 파트로 구분됩니다. 첫째, 시황 분석이에요. 허시경제, 정치, 뉴스, 종목 정보 등을 보고 종목의 기본 분석, 펀더멘탈이라 하죠. 여기까지 한 다음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으로 타점을 잡는 것까지가 시황 분석 파트입니다. 그중 제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것이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이죠. 둘째, 계좌 운용이에요. 이것이 매매 전략을 완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략은 무수히 많다 말씀드렸는데 타점 근거와 일절 손절 기준이 전략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각 포지션마다 진입하는 규모와 레버리지 사용법이 달라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한 거라 내용은 이렇게 전자책 형태로 충분히 정리해 두었고 관련 영상을 기획하는 중인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공해 드릴 테니 예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설명란에 적어 두겠습니다. 오늘은 캔들입니다. 캔들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 정보는 바둑의 정석과 같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실전에 나오는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캔들에 대해 알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보세요. 제 경험상 디테일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캔들은 모양을 보기 앞서서 형성 원리와 과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은 해외 차트 기준으로 초록색 양봉, 빨간색 음봉만 다루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일봉입니다. 하루 동안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이 시장에서 격돌한 결과가 캔들로 기록되죠. 매수세가 우위라면 양봉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매도세 우위인 경우 음봉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내외 주식이나 코인 등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서 양봉과 음봉 캔들은 현물뿐 아니라 선물에서도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선물의 롱, 숏 포지션은 현물의 매수, 매도와 달라요. 현물과 달리 선물에는 실제 물량의 이동이 없습니다. 숫자만 움직일 뿐이죠. 따라서 가격이 급락해도 누가 물량을 팔았다 하기보다 시장이 하락을 원한다는 신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현물만 하신다 해도 선물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입문하신 분들은 전자책에 적어두었으니 공부해 두시고요. 캔들 차트의 구조를 살펴보죠. 캔들이 주는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캔들 종가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가격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이 하루 종일 쌓은 결과표가 바로 종가이기 때문이에요. 양봉은 단기 강세의 증거로 종가가 상승했다는 뜻이고 만약 양봉이 며칠째 연속 출현한다면 가격 상승 세력이 계속 승리하고 있으므로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죠. 반대로 음봉은 단기 약세의 증거이고 마찬가지로 연속된 음봉은 하락 추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캔들 형성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양봉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캔들 시작 직후 가격이 살짝 빠지고 나서 바로 역전되며 상승하고 상단 꼭지점에서 조금 내리며 캔들이 종료되었습니다. 음봉은 시가로부터 장 초반 잠깐 오르는가 싶더니 가격이 하락하여 저점을 만들고 마지막에 살짝 오르며 마감되었습니다. 캔들의 시작점을 시가, 캔들 종료 지점을 종가, 그리고 캔들 꼬리 최고점을 고가, 저점을 저가라고 합니다. 장중 가격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이렇게 캔들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 형태에 따라 캔들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제 캔들의 모양을 살펴보죠. 캔들은 몸통과 위아래 꼬리로 이루어지는데 캔들마다 몸통과 꼬리의 길이가 다르죠. 시장에서는 다양한 캔들 모양을 근 100년을 살펴보았더니 형태적 특징이 확인된 겁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강세 약세 캔들, 둘째, 긴 꼬리 캔들, 셋째, 장악형 캔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없이 많은 이런 것들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먼저 강세 캔들 모양을 보면 캔들 전체에서 꼬리는 짧고 몸통이 큽니다. 양봉은 여기 치가로부터 장중 가격 상승 세력이 우위를 점했고 그 우위를 장 마감까지 지켜낸 거예요. 가격을 지금의 고점에서 내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보통 상승 추세의 시작이나 추세의 유지 구간에서 자주 확인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약세 캔들 역시 꼬리의 길이는 짧고 몸통의 길이는 길죠. 이 또한 하락 추세의 시작이나 추세의 유지 구간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몸통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길이가 길수록 힘이 강하다는 뜻이죠. 차트를 보면 가끔 몸통이 엄청 긴 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해당 방향으로 가격이 흐르는 것이 자주 목격되죠. 이 캔들 형태는 주로 돌파 매매법에서 사용됩니다. 어떤 선이 중요한지는 제 채널에서 이 영상 확인하시면 도움될 겁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장에서 직전 고점의 상승 돌파는 추세 유지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돌파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작은 캔들로 몸통 돌파가 나오거나 혹은 구간에 꼬리가 걸쳐 있게 되면 그것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돌파를 성공하지 못하기 마련인데 강한 힘이 동반되어 주요 구간을 돌파하면 최소한 단기 방향만큼은 맞을 확률이 높죠. 또 캔들이 장기 이동평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그것은 추세 역전의 시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긴 꼬리 캔들입니다. 꼬리가 길다는 것은 시가로부터 가격이 크게 움직였지만 되돌림이 발생하며 가격은 다시 시가 근처까지 와서 캔들이 마감되었다는 뜻이죠. 긴 꼬리는 몸통의 위에 나오는 경우와 몸통의 아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잘 올라가던 중 윗꼬리 캔들이 나오면 그것은 단기적으로 추세를 멈추고 가격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세가 강할 때는 높게 올려둔 가격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중 초반은 상승 세력 우위로부터 후반에는 하락 세력 우위로 캔들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락 우위를 점쳐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 중 아래에 긴 꼬리가 나오는 경우 초반 하락세를 후반 상승세가 이겨낸 것이기 때문에 이후 상승 관점을 가져볼 수 있죠. 그런데 간혹 위아래 꼬리가 모두 긴 캔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지 캔들이라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시작한 가격이 장중 위, 아래로 크게 유동쳤지만 결국 다시 시가 근처로 와서 캔들이 마감됩니다. 상승세와 하락세의 전투가 치열했다는 증거이죠. 지금처럼 잘 올라가던 차트에서 오지 캔들이 나오면 추세를 이어가려는 강세의 힘이 유지되던 가운데 하락시키려는 약세의 힘이 갑자기 커지며 상승세와 격돌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추세, 즉 힘의 방향을 바꾸려 할 때 자주 등장하죠. 윗꼬리, 아랫꼬리, 오지 세 가지 모양의 긴 꼬리 캔들에서 중요한 건 양봉인지 음봉인지보다 꼬리의 위아래 위치와 길이입니다. 몸통이 작기 때문이죠. 그리고 긴 꼬리 캔들은 나오는 위치마다 의미를 달리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잠시 후 타점 잡기 파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장악형 캔들입니다. 캔들 패턴에서 연속된 캔들을 봐야 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연속된 음봉으로 하락하던 중 갑자기 큰 양봉이 나옵니다. 그 양봉이 앞선 음봉보다 큰 경우를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 합니다. 힘의 역전을 노려볼 만하죠. 반대로 연이은 양봉으로 상승하던 중 앞선 양봉보다 큰 음봉이 나오면 작은 상승세를 큰 하락세가 잡아먹는 모양이죠. 이것을 하락 장악형 캔들이라 부릅니다. 여기 또 나오죠.
시장 약세를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물에서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보유 물량을 털어내는 신호로 자주 사용됩니다. 전물에서는 쇼타점을 노려봐야 하는 신호겠죠. 이 또한 앞서의 긴 꼬리 캔들과 과정이 동일합니다. 상승 장악형의 경우 가격이 하락 이후 상승했는데 만약 이것이 일봉이 아니라 이일봉인 경우 하나의 캔들 안에서 발생했겠죠. 그럼 밑꼬리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즉 시간 프레임에 따라 이렇게 캔들이 분리되어 있을 뿐 밑꼬리 캔들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장악형 캔들이 가지는 진짜 의미는 바로 속도입니다. 느린 하락, 빠른 상승, 느린 상승, 하락 장악형 이후 빠른 하락. 즉 장악형 캔들이 등장하면 이전 구간에서 속도를 본 다음 구간에서는 더 빠른 속도의 움직임을 목표로 매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장악형 캔들이 등장하면 이전 속도보다 빠르게 가격이 움직일 것을 목표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속도가 생명입니다. 한 가지 더, 장악형 캔들 패턴의 비교는 꼭 이렇게 두 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좌우 대칭으로 비교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의 경우 직전 음봉보다 다음 양봉 높이가 높죠. 그리고 이전 장대 음봉보다 이번에 장대 양봉 높이가 훨씬 더 높습니다. 두 번에 걸친 장악형 패턴입니다. 그리고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 해서 가격의 방향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타점 잡는 방법은 마지막 챕터에서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이 부분만 한국 주식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에코프로비엠 일봉입니다. 1165일 24시간 가동되는 코인과 달리 주식에서는 장 마감 후 다시 개장할 때까지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갭까지 고려하여 캔들 패턴에 대응해야 합니다. 갭은 별도로 깊은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주제가 캔들이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드리면 갭은 말 그대로 공백입니다. 차트상에 거래가 기록되지 않은 구간이죠. 시가만 이전 종가와 단절된 채 새로 시작했을 뿐 그 사이에 매매 정보는 없습니다. 만약 이 갭이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상황이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갭이 발생한 장 초반 1시간의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간대에 시장 유동성이 집중되며 시가 갭이 실제 추세로 이어질지 단순한 과잉 반응으로 되돌려질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통계 연구에서 갭의 체험 확률과 지속 확률을 다뤘지만 시장마다 종목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 일관된 통계적 패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갭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저 가격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편이 기술적 분석의 원리에 더 부합합니다. 지금 구간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던 이전 최고점 매물 구간을 이때의 양봉 하나로 뚫어냈죠. 그리고 나서 갭입니다. 그럼 이날의 종가를 확인한 다음날 매매 전략을 세운다면 장 초반 1시간은 봐야 한다고 했죠.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 시가, 시작과 동시에 가격을 밑으로 내렸네요. 이전 매물대의 지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급속도로 올리며 첫 1시간을 마감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캔들 모양을 분석에 사용해보면 아주 강력한 장대 양봉 이후 저항 구간을 힘겹게 뚫어냈고 다음날 시작과 동시에 갭 상승, 저항을 이번엔 지지 테스트하고 긴 꼬리를 만들며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매수 들어가기 좋은 자리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추세장에서는 갭이 꽤 잘 맞습니다. 추세장이 좋아요. 다시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여기부터는 차트 켜시고 같이 따라해 보세요. 순서대로 강세 양봉 캔들부터 볼게요. 아무거나 장대 양봉 캔들 바로 다음을 잘라 리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5분봉으로 바꿉니다. 30분봉 미만 준봉으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지금의 하루치 캔들 시작점을 표시하고 캔들 움직임을 볼게요. 여기서 시작, 그리고 시작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이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죠. 따라서 여기가 저가이고요. 일본 캔들의 시가와 저가죠. 하나씩 표시해 나갑니다. 가격이 상승해서 최고점 만든 곳이 여기네요. 여기도 표시해 두고요. 캔들 마감은 마지막 이 작은 양봉이네요. 여기까지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봉으로 바꿔보면 정확하죠. 치가 아주 짧은 꼬리로 저가, 고가, 종가 다시 15분봉으로 봅니다. 하루 동안 엄청난 상승세가 만들어진 것이 보이네요. 그런데 상승도 상승이지만 눈에 띄는 구간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네요. 다른 양봉과 달리 이 자리에서는 유동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 얘기는 앞단에 이 자리에 영향을 주는 강한 저항이 하나 있다는 뜻이겠네요. 확인해보니 이전 최고점이 있었습니다.
이 구간을 윗꼬리 부분만 구간으로 잡아 네모카 만들어서 옆으로 길게 늘려줍니다. 지금 캔들까지 늘렸어요. 그리고 다시 15분봉. 어때요? 이 양봉에서 구간 돌파하느라 거래량이 터졌구나. 여기서 지지받으려 했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강력했던 구간이라 다시 구간 바닥까지 지지 테스트 하려는구나. 이후 몸부림침 끝에 결국 돌파에 성공했구나. 이런 장엄한 스토리를 일본 캔들 한 개 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 캔들 패턴을 보는 거예요. 댓글 보니 단타 강의 요청이 많은데 단타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겁니다. 일봉이나 시간봉 큰 정보를 확인하고 이후 분봉으로 작은 정보와 매치해 보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타점 잡는 겁니다. 단타던 스캘핑이던 매매 전략은 참 많기도 많지만 시작은 전부 이거예요. 전부 동일합니다. 이 순서예요. 구조는 이해되시죠? 이렇게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쪼개는 것을 탑다운 분석이라 합니다. 탑다운이 단타의 시작이고 여기에 캔들 차트의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도지 캔들을 볼까요? 군데군데 도지 캔들들이 있지만 지금은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거래량이 급증한 도지 캔들. 일단 꼬리 길이가 위아래로 길면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야 가격 변동성이 생기고 우리가 진입할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4연속 도지 캔들인데 거래량이 밋밋하죠. 이건 그냥 시장이 가격 방향을 못 잡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횡보가 길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거래량이 잘 나온 이 자리를 살펴볼까요? 잘라내고 15분봉으로 바꿉니다. 또 작업을 시작해보죠. 치가, 그리고 여기가 가장 높네요. 고가, 저가는 거래량이랑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자리죠. 저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격이 정확히 시가에 달라붙으면서 캔들이 마감됐네요. 시가와 종가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몸통은 거의 없고 윗꼬리, 아랫꼬리, 꼬리만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구간을 전체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과 동시에 가격이 오르는가 싶더니 윗꼬리를 만들고 하락 전환시킵니다.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캔들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가라고 말씀드렸죠. 이전 캔들의 종가, 즉 이번 캔들의 시가, 바로 이 선입니다. 이렇게 탑다운 분석해보면 종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전일 종가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가격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캔들은 되게 중요해요. 확대해서 살펴보면 큰 하락 이후 밑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고 좋은 양봉이 나왔어요. 따라서 여기에선 강세 흐름을 예상해봐도 좋을 텐데 곧바로 윗꼬리가 더 긴 캔들 등장과 함께 힘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바로 여기죠. 이 자리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거래량은 잠깐 지워두겠습니다. 밑꼬리만 아니면 하락 이후 저점을 받쳐내고 구간 돌파 이후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지지 구간을 터트리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매매법 강의에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락 이후 나오는 첫 번째 상승에서는 추세 전환 노리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승에서는 아직 추세가 정리된 게 아닙니다. 유지 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지금의 저점에서 이때의 밑꼬리를 통해 중요한 지지 구간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짧고 강렬한 역방향 움직임을 가짜 돌파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미국에 살고 있었어요. 리처드 와이코프라는 분이고 세력의 개입을 기반으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도식에서 보면 계속해서 가짜 돌파의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이론을 발표했고 그것이 현대에는 ICT라는 것과 SMC라는 것으로 대략 두 개의 파 정도로 나뉘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존이 가능해진 레벨까지 올라왔다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내용도 살펴볼 겁니다. 구조 이론이고요.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뭐냐면 이 구간 바로 밑에는 엄청난 양의 손절 물량들이 쌓여 있어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이걸 유동성 사냥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거 할 때 이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캔들 패턴으로 보면 엄청난 밑꼬리 이후 가격이 상승 이렇게 짧게 꼬리가 나오는 건 대체로 차트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죠. 그 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린 전일 종가에 재도전하게 됩니다. 일봉을 분봉으로 쪼개서 지가, 고가, 저가, 종가를 확인하며 차트 해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실력이 오르는 속도를 체감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구간 설명한 것 같이 따라오면서 타점은 어디로 잡고 운영은 어떻게 할지 스스로 시나리오 생각하면서 보세요. 앞서 살펴본 내용 모두 동원할 겁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꼬리가 긴 캔들 다음은 중요한 타점이 나오는 곳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중요 저점에서 밑꼬리 캔들이 나온 곳은 여기와 여기 둘이네요. 그런데 앞에서는 상승, 뒤에서는 짧은 반등 후 하락이었습니다. 둘을 비교해보죠. 먼저 이곳을 시작점 표시하고 음봉이니까 시점이 여기가 고점, 저점, 그리고 종가입니다. 그럼 15분봉으로 다시 쪼개서 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정 종가가 이 자리죠. 일봉 시작과 함께 이 자리를 계속 따라서 움직이다가 아주 미세한 가짜 상승이 나오고 하락 전환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급락이 시작됐죠. 엄청난 하락을 찍고 이 자리로부터 반등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속도입니다. 하락의 마지막을 보면 속도가 엄청나죠. 이후 반등의 속도는 초반엔 빨랐으나 이후 더디게 움직이네요. 만약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지고 중요 구간을 빠르게 테스트 마치고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속도가 더디게 움직여버리면 이런 곳 하나하나가 모두 저항이 돼요. 설령 돌파가 나온다 해도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캔들 패턴을 보는 중요한 기술인데요. 반등 이후 하락 장악형 캔들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또 한번 하락 장악형 캔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봉 마감됐죠. 계속 강조하지만 종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격이 만약 상승한다 해도 이 형태랑 비슷하게 약한 상승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강렬한 밑꼬리 캔들이 나왔어도 저점 잡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적 매력적인 매수 자리는 보이질 않아요.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면 별로 매매할 의욕이 안 생기죠. 이렇게 되면 개미들 의욕이 꺾입니다. 다시금 변동 시작되는 자리 나올 때까지 구경하는 거예요. 일봉 캔들 확인하고 탑다운해서 이때의 내용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상승했던 이 자리를 확인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치가, 고가, 저가, 종가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15분봉으로 다시 바꿔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가장 중요한 전일 종가,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는 듯 하다가 여기로부터 뚫려버렸죠. 아까와 동일하게 분석을 해봅니다. 빠른 속도의 하락,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반등이 한번 있었네요. 그러면서 하락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 이 자리를 상승 돌파하는 형태에서 가격 상승 속도를 높이면서 이 자리에서 마감했죠. 지금 살펴본 두 개의 구간을 비교해보면 위쪽이 처음 살펴봤던 반등 후 다시 하락했던 곳, 그리고 아래가 저점 이후 상승했었던 구간입니다. 둘 모두 이 자리까지 횡보가 나오고 그 다음 하락인데 둘의 형태가 아예 다르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앞선 자리에서는 강렬한 하락 이후 상승 속도가 늦춰지면서 일봉이 마감됐고, 두 번째 비슷한 형태의 하락 장악형 음봉 캔들이 나오면서 밑꼬리가 무조건 강력하다는 해석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반 강력한 하락 동일한 형태지만 중간에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 속도를 누그러뜨렸네요. 그리고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면서 일봉이 마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쪽은 다음 가격 상승에 충분한 조건이 확인되었지만 이쪽은 그렇지 못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한번 상승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이 구간처럼 하락의 끝자락에서 밑꼬리가 나온 것과는 배치가 다르다. 좋아요. 그럼 여기라면 비슷하겠죠. 상승을 한번 하고 연이은 음봉이기 때문에 앞서와 비슷한 구간입니다. 반등 후 하락까지 상당히 유사하죠. 이 자리도 잘라서 동일하게 세팅하고 두 구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긴 꼬리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하락입니다. 둘의 서사가 비슷해 보이죠. 횡보 이후 하락, 횡보 이후 하락, 급격한 하락, 급격한 하락, 둘 모두 동일하게 긴 꼬리가 확인됩니다. 그 후 상승이 나오면서 이 자리 상승 돌파에 실패하면서 일봉 마감, 여기도 이 자리 상승 돌파에 실패하면서 일봉 마감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오면 밑에 긴 꼬리가 나오더라도 반등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구나, 이렇게 외우기보단 이처럼 상승 반전을 노리기엔 힘이 약하다는 흐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 하락 이후 나오는 긴 밑꼬리,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을 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앞단에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이 자리가 유사하네요. 밑꼬리가 엄청나게 긴 오지 캔들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구간 모두 표시해 두고 잘라서 15분봉으로 비교합니다. 여기가 앞선 구간, 그리고 여기 도지 캔들이 방금 찾은 구간이네요. 둘의 15분봉 흐름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흐름이 많이 다르죠. 이 자리는 일봉 시작과 함께 가짜 상승 이후 전일 종가 저항 맞고 그대로 흘러내립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횡보가 나오고 한숨에 돌파하면서 하락을 이끌었죠. 그런데 둘 모두 상승 전환을 강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락하고 나서 어떤 형태로든 저점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직전 주요 구간을 상승 돌파하며 일봉을 마감시켰습니다. 이제 흐름이 눈에 좀 보이시나요? 그럼 지금 전체 구간을 하나씩 따라가며 타점을 잡아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일봉이 시작됩니다. 오전 9시죠. 이후 가격 흐름을 따라가 보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직전 최고점의 꼬리에 네모칸을 치고 옆으로 쭉 늘립니다. 이건 돌파가 아니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오히려 지금처럼 돌파를 하는 척하면서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런 곳은 그냥 숏 치면 돼요. 확률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짧게 스쳐 지나갔었던 유동성 사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하러 올라가질 않아요. 이후 가격 변동을 살펴보면 원래는 이 자리가 전일 종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지지로 예상되는 자리지만 숨도 안 쉬고 뚫어버렸죠. 이게 그만큼 강한 신호입니다. 윗꼬리가 나오는 캔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형태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유명한 패턴인데 상승 이후 음봉 한번, 상승 이후 음봉 하나, 또 상승, 음봉 하나, 또 상승, 음봉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으나 음봉이 이번에 2개죠. 여기가 익절 자리입니다. 이런 거는 노리지 마세요. 하락 이후 양봉 하나, 하락 아주 짧은 2개지만 이 압도적인 힘에 눌려버렸죠. 그리고 다시 하락,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형태로 양봉, 음봉이 교차되며 큰 흐름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을 조금 더 키워서 살펴보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위아래 꼬리만 만들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양봉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매매법마다 다른데 이제 단타를 시작하려는 분들께는 이 자리에서 양봉 보고 익절하는 거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기서는 전일 종가, 이 네모칸이죠. 여기에 저항이 나올 것을 더 강하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방법을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것과 이것 2개의 강력한 힘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항 맞고 그대로 내려가든 아니면 하차 상승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내려가든 하락 관점을 유지한 채 차트를 지켜봅니다. 그 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 자리가 정확한 돌파죠. 여기까지는 꼬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숏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만큼에 대한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안정감을 높이는 단타의 기본 세팅입니다. 이후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도 익절을 한번 해주는 게 좋죠. 길다란 밑꼬리, 도지, 방향 전환 신호, 그리고 나서 2개 연속 양봉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끊어주세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 익절을 후회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첫째, 지금 단계에선 수익을 키우기보다 안정성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 이거는 스캘핑에서 쓰는 기술인데요. 직전 저점 매물 구간을 똑같이 네모칸을 표시하고 가격이 만약 여기서 시작해서 하락하게 되면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이 자리에서 잠깐 동안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가격 하락이 결정되면 이 부분을 좀 키워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다가 가격이 한순간에 하방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 음봉 시나리오는 캔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서 여기까지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이걸 저항 테스트하게 돼 있어요. 지금 15분봉인데 1분봉이나 초봉으로 보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되게 심각하게 여기서 진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 결정을 해요. 따라서 구간을 하락 돌파하게 되는 건 여기서 처음 내리 눌렸던 이 자리가 아니라 진동을 하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는 여기서 잡는 겁니다. 캔들 완성까지 기다리질 않아요. 이건 스캘핑에서 쓰는 기술인데 얘는 나중에 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가격 변동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도 긴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방향을 잡죠. 다시 한번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내려가죠. 그러다가 여기서 일단 잘 몰라도 구조가 바뀌는 게 한눈에 보이죠. 중간중간 반대 색깔이 나오기는 하는데 딱히 익절할 자리는 한 번도 없었네요. 그리고 나서 큰 밑꼬리, 이후 양봉입니다. 또 익절하면 돼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하락세가 이어지던 중에 이런 신호 나왔다고 여기서 롱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추세가 전환되려면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것과 같이 말이죠. 기억하시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또 재미난 팁을 하나 드리면 여기서와 동일한 형태가 여기서 또 한 번 나옵니다. 세력이 이날 일봉은 아주 강력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죠.
동일한 신호의 연속입니다. 이런 경우 앞선 구간에서 유동성 사냥 이후 가격 방향을 확정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아니 수익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강한 믿음이 생겨요. 아, 얘네들 한 번 더 하려고 들어왔구나.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 이 자리가 롱 포지션 진입 자리인데요. 구조를 다시 눈여겨서 보세요. 큰 하락, 첫 번째 반등, 여기는 버리고 그 후 반등이 나오려고 했으나 그들이 관여하면서 아주 야무지게 해먹었죠. 강렬한 밑꼬리를 통해 방향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들어가 주는 게 맞아요. 돌파의 기준을 직전 이 자리 고점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미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타를 하려면 확정 신호 기다리다 보면 좀 느릴 거예요. 수익 구간이 별로 안 남거나 이미 다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통해 조금이라도 빨리 신호를 확정하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이 나왔을 때 손절 자리를 실시간으로 잡아내야 됩니다.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따라가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구간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이후 캔들 분포가 구간 상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호예요. 딱히 손절 자리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그대로 들고 가고요. 이후 전일 종가까지 터치가 나옵니다. 하나의 일봉은 이와 같이 깊은 서사를 담고 있고 그 안에서 캔들의 형태, 앞단과의 유사성, 그리고 중요한 구간, 이것만 정확히 잡아내도 좋은 타점이 충분히 나오게 되고, 지금까지 제 설명 따라오면서 포지션 진입과 익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캔들 패턴 공부하고 모양을 외워도 실전에 써먹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락 이후 밑꼬리가 길구나, 올라가겠네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대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확인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큰 무리 없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캔들 패턴 형태만 정확히 알아도 일단 생존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상승 고점에서 윗꼬리가 아니라 하락 저점에서 윗꼬리가 나오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 이런 건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쌓여 있었던 호가 매물 청소를 하고 이후 가격을 편안하게 올리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거 다음 캔들들을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도 가격이 잘 올라가죠. 이 부분은 다음번에 매물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그때 다룰 내용이라 오늘은 뺐습니다. 오늘 내용 충분히 복습해 보시길 바래요.